안녕하세요. 플라토닉 문학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권한대행의 어떤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로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이제 탄핵 소추가 됐죠. 탄핵 인용 여기서 가지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또는 해석상의 문제를 놓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한덕수 장관이 권한 대행은 소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극적인 역할이 어떤 것인지 본질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권한 대행과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권한 대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소극적 역할이라는 건 뭘까라부터 생각을 해야죠. 음, 지금 국힘에서는 권한 대행이 법률 거부권은 되고 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본질을 잘 모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거부권을 행사하고서 권한 대행은 임명을 안 하는 거냐?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자기 편한 것만 행사하고 불편한 거는 안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권한 대행의 역할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일단 소극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행한다. 대통령 대신에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과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게 아니에요. 지금 소추가 되면서 업무가 정지된 거지. 그러면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로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분으로 좀 바뀌었지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이 아무리 생각이 대통령과 다르고 대통령의 생각하고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정책은 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추구했던 그 정책과 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거부권을 생각을 해봅시다. 김건희 특검법, 양곡법, 뭐 국회 증언감별법 등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업무 정지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그렇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의 임명 거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임명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 임명은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무조항이다. 추천하면 임명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임명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바로 그냥 헌재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냥 국회에서 임명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임명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는 아닌데 했을 땐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래도 국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냥 임명을 했어요. 근데 법리적으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지금 뭐예요? 권한대행으로서는 맞는 얘기다. 이거를 그냥 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대행의 성격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이고 그거를 이해하면은 뭐예요? 윤석열 정부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헌재에서는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측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이 뭐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 수행이나 뭐 국가를 위해서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 들면은 임명하는 거죠. 임명하는 거지. 그것은 누구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위해서, 어? 정부의 수, 정책 이행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응? 이거는 뭐예요?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으로서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권한대행의 책무는 뭐예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도 뭐예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맞을 때 임명하는 것이고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거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언론에서. 그러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대통령의 권한을 다 위임받았으면서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이러냐 이거지. 이 본질을 잘 모르는 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는 거죠. 그 위에서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일 뿐이지 대통령 대신에 정책을 이행하는 권한 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극적.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는 소극적인 역할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왜 대통령의 권한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언론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고 민주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 본질을 벗어나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권한대행에서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권을 빼앗는 그런 행정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업무와 정책을 이어가고 보조하는 그런 직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이런 탄핵 난방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